4월 마지막 날 4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이 시작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하시느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또 청와대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상회담 온 국민이 지키려 본 그날 남북 정상 간에 이루어진 중요한 내용들은 그날 다 발표를 하면 되는데, 지난번 연한 발의처럼 3일간 조국 수석이 쪼개서 이렇게 변화를 팔던 이번 남북 정상회담 결과도 역시 쪼개 팔기로 이렇게 또 장사를 합니다. 이 쇼통 강파리 정권의 면모를 여실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상 국가가 아닌 국가와 이루어진 회담의 결과를 단 한마디 국회와 사전 논의 또 국회 절차를 구하는 그런 협의조차 한 번 없이 국회 비준 운운하는 것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해도 이만저만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이거는 명확한 민주당 당청 간의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찬회담이었지, 대의기관 국회의 대표성이 참가한 그런 만찬 행사는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면서 오늘 자유한국당의 입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정상회담이었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또한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을 향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는 회담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지합니다. 다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다는 점입니다. 숱한 정치적인 수사들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북핵이 폐기된 것도, 북한이 개방에 문을 연 것도 결코 아닙니다. 남북관계 진전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비핵화 목표와 핵폐기 로드맵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확해야 하고 냉철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뒷공문에서 드루킹과 미투를 진실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수책이 다양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정상회담 국면으로 정국을 호도하려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댓글 여론조작과 강성근 사상구청장 후보 성폭행 의혹 사건 같은 이 정권의 치부가 없었던 것으로 가려지지는 않습니다. 옥류관 평양냉면으로 잠시나마 국민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숱한 의혹들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국민의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려놓고 이 사건으로 무마하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론조작이 될 것입니다. 드루킹 게이트나 강성근 성폭행 의혹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까지 제기된 마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특검을 당장 받아들이고 강성근 사건과 은수미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북 정상회담 뒷공무니에 숨어서 정국을 회피하고 진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현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드루킹 사건을 놓고 군뱅이 부실 수사에 비난에 직면한 경찰이 이제 와서 검찰로 탓을 돌리려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거기서 거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찰은 김경수 위원의 통신과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고 고자질하고, 검찰은 수사기밀 사안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복심개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이만저만이 아닌 마당에 검찰과 경찰이 경쟁적으로 봐주기 부실 수사 랠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작태는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검찰도 도대체 무엇이 수사 기밀이라는 것인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김경수 의원과 관련된 것이라서 기밀이라는 것인지, 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한 것이 왜 수사 기밀이라는 것인지 분명히 말해주기 바랍니다. 검찰에게도 경찰에게도 드루킹 게이트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결코 성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금요일 당 소속 의원의 전원 이름으로 5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습니다. 특검 수용을 위해서라도 5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소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특검만 받아들여진다면 언제라도 국회를 즉각
정상화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수경과 국민투표법, 방송법을 포함한 해남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국회 파행하고 청와대 출장 소장으로서 진면목을 다 보여준 결과 남북 정상회담 만찬장에 국회 출장 소장으로서 참석해서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국회에 배지를 단 양심이라면 하루속히 특검 수용하고 국회 정상화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했다는 성남의 한 조폭기업이 은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그리고 민주당 재윤경 의원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015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문제 기업인 코마트라이드와 복지시설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준석 대표에게 성남 100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공개적으로 인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마트레이드는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이재명 후보자가 은행장을 맡고 재윤경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었던 주빌리은행에도 기부를 해왔으며 지난 2016년 1월 9일 성남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열린 은수비 의원의 북 콘서트에서 의전 활동을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폭기업이라는 코마트레이드가 비단 은수미 후보뿐만 아니라 이재명, 재윤경 등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광범위하게 긴밀한 커넥션을 형성했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KBS 보도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맞는지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출신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후 KBS는 문재인 정권과의 권한 유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나팔수 청와대 홍보 방송으로 전락했고 방송으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성마저 가차없이 패대기 쳐버렸습니다. 특히 정부 여당의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물타기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작 게이트를 정치 브로커의 개인적 일탈로 축소 보도했으며 정치권의 공방쯤으로 치부하면서 경찰의 발표 내용을 위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댓글 조작은 정당한 시민의 의사표시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적다고 분석하는 발언을 하며 공영방송 기자가 댓글 조작이 표현의 자유인 것처럼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제 외유로 무리를 빚고 낙마한 김기시 금감원장과 관련해도 추적 보도는 전무하고 오로지 여야 공방으로만 몰아가고 있습니다. KBS 양성동 사장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청와대와 권한유착으로 정권에 불리한 사안은 물타기하고 건전한 비판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하는 방송을 더 이상 공영방송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부끄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영방송으로 공정성을 벗어난다면 절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하며 우리 당은 수신료 분리 징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엄중히 밝힙니다.
북핵위 대책 김무성 위원장으로부터 남북 정상회담 내용의 우리 당 점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판문점 선언문이 발표되면서 북핵 위기의 종식과 한반도 평화 정착, 더 나아가 통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과 열망이 한층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한 북핵 폐기와 성공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북한 주민도 잘 사는 세상은 모든 국민의 소망인 만큼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 모두 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은 뜨거운 가슴뿐만 아니라 냉철한 머리로 판문점 선언문을 잘 살펴봐야 하고, 지난 25년 동안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약속과 파기가 수없이 되풀이됐던 굴곡진 역사를 거울 삼아서 북핵 폐기를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문점 선언문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멀고도 험한 여정의 첫 관문으로 그 의미는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야말로 선언 그 자체에 불과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한 바가 있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에게 판문점 선언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정확한 실상을 알려서 국민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면서 한반도 위기를 많이 조장시키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예술단, 남북교류 공연 등을 통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 포악했던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억을 지우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벌써 한반도 평화가 정착된 것 같다고 느끼시는 듯 하지만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세계사에 그 유례가 없는 공산 독재 세습 정권이며, 그 치하에서 북한 주민들이 지금 이 시간도 고통받고 신음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의 공식 논평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은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은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돼야 될 북핵 문제는 선언문 마지막에 단 3줄에 불과하고, 그나마 김정은 위원장은 핵 폐기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발언도 한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게 하고 김정은 정권만 이롭게 할 경제 협력만 잔뜩 약속하고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문을 보면은 종전 선언은 올해 안에 하겠다고 하면서도 핵 폐기 부분은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면서 북핵 폐기라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떠넘겨 버렸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남북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 협조할 것을 협조하면서도 한편으로 절대 경계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세심하고 면밀하게 김정은 정권의 움직임을 살펴보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판문점 선언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북핵 폐기 추진 특위와 한국당 외통위원 공동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서 판문점 선언문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이 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언론의 관심을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국민의 꿈을 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아쉬웠고 우리가 지켜볼 상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윤영창 우리
홍보 수석은 신비의 마술 같은 국민에게 이런 장난을 치면 안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해야지 질끔질끔 필요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인 것을 남북회담으로 덮으려는 하나의 술수에 불과하다. 이 진실된 것을 왜 이렇게 왜곡하고 포도하고 그리고 선거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이런 처짐이 보이는 데 대해서 우선 아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깜짝 놀랐던 미투 사건, 지금 잊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국민 마음속에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법 위에 도덕이 있는데 도덕이 망가지는 행동을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중심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일을 저지른 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잊겠습니까? 두 번째, 김기식 소위 중도 하차의 사건도 더 우리에게 국민에게 많은 아쉬움과 불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연루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파헤쳐야 되는데 이것을 덮기 위한 남북회담으로 간다면은 이거야말로 두 번, 세 번 국민에게 죄를 짓는 그런 소위 윤영찬 우리 수석의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강성권 우리 부산의 동구의 구청장 사상구 죄송합니다. 사상구의 이 구청장 후보의 이 행태는 참으로 극에 달할 정도로 우리 많은 분들에게 우려와 그리고 염려를 주고 있습니다. 은수미 소폭 지원 문제 참으로 이것도 우리가 까면 깔수록 문제가 있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아픔은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재인 정부의 준비 안 된 이 실정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16.4%의 이런 검증받지 못한 갑작스런 정책으로 인해서 이 자영업자 700만이 신고하고 있는 소리를 이 정부는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지도 않고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이번 6월 13일 선거에 어떤 방향의 마음을 가져주실 건지 이거를 회담으로 인해서 덮고 이용을 나온다면은 아마 국민은 분노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에게 솔직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이면 4월 국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3월, 4월 국회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특히 4월 국회는 본회의 한번 열리지 못했습니다. GM 국정조사,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국정조사, 드루킹 게이트 특검 등을 회피하기 위한 여당의 정략적 의도로 말미암아 국회가 공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민생을 주장하면서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이 반대하지도 않는 국민투표법 처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드루킹 게이트 특검 수용만이 국회 정상화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덮고 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특검을 해달라고 정치권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경이 서로 눈치 보고 떠넘기기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치권에서 특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하고 민생 현안, 외교 안보 현안 등 산적한 과제 해결에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은수미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가 되는 회사로부터 단 한 푼의 불법 정치자금도 수수하지 않았다고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은수미 후보가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로부터 차량 렌트비와 운전기사 급여를 대납받은 것 자체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보자 최모 씨가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년간 은 후보의 개인 기사로 일했으며 월 급여 200만 원과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성남에 있는 모 업체가 대납했다고 하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후보로서는 대단히 심각한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만큼 은 후보는 페이스북에 해명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소해야 될 사건이라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 후보가 그렇게 떳떳하다면 아니라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수원지검 성남구청으로 달려가서 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천 취소 등 가시적 조치를 하는 것이 공당의 당연한 도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 자문위 단장이신 안상선 위원장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또 앞으로 있을 북미 회담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서 평화회담, 평화협정 운운하는 얘기도 있어 우리 국민 모두가 유념해야 할 역사적 사실이 있어서 적시해 두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영구적인 평화의 보장을 전제로 하는 평화조약은 약 8,000건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에 불과합니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도 로카르노 조약과 뮌헨 협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3년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지만 암살과 테러 군사적 보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월남 패망과 공산화의 단초가 된 것은 파리 평화협정이었습니다.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의 독소 조항은 월남 패망, 공산화의 결정적 단초가 된 것입니다. 이때 평화협정의 대가로 키신저 미국 국무장관은 노벨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월맹은 평화협정 논의 과정에서 미군 철수를 끊임없이 요구했으며 이를 4조와 6조에 명시하였고 제9조의 민족 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과 비슷하죠. 북한이 쓰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과 비슷한데 민족 자결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월남의 공산화가 민족 내부의 문제이므로 미국 등 외국의 간섭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자주 통일을 제1의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과는 궤를 달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이탈할 우려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파리 협정 체결 후 월남 얘기입니다. 파리 협정 체결 후 미군은 철수하였고 월맹은 체결 1년 후부터 국지전을 시작하여 1975년 4월 사이공을 함락하고
공산화를 완성하였습니다. 당시 월남은 월맹에 비해 대포는 3배, 탱크는 2배, 항공기 1,400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월맹과 공산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한 국론 분열로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베트남 공산화 후 언론인, 정치인, 종교인 등 친월맹 인사를 포함한 10만여 명이 재판 없이 처형당하였고 교사, 교수, 지식인 등 약 100만여 명이 사상교화 등 명분으로 10년 이상 감금당하였습니다. 또한 150만 명이 넘는 베트남인이 보트피포로 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역사의 현장을 목도했던 것입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한미 합동군사훈련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인으로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북한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군 철수까지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월남은 평화협정 체결과 미군 철수 후 2년 만에 폐망하였고 공산화되었습니다. 공산주의자 독재가의 약속은 한 번도 지켜준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혹시 월남 사태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면서 우리 모두 유념을 해야 될 대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어제 워싱턴에서 폭스뉴스를 지켜봤던 저의 한 지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크리스 왈라스라는 이런 앵커가 볼턴 안보보좌관한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두 번째, 한미동맹이 하지 않겠는가. 세 번째, 김정은이 핵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할 거라고 보는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볼턴의 답변은 1, 2번은 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요. 세 번째 질문은 트럼프 김정은 간의談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핵 전문가, 특히 한반도 전문가들은 우려가 트럼프가 매우 단호한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려가 어쩐지 믿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국내 지지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 같고 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전과 생명은 부차적이라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보수의 이런 보편 정서인 미국이 한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어떤 관념을 우리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나 또 저 지인은 점점 신뢰를 잃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결국 북미 정상회담은 핵 동결, 핵 확산 금지 차원에서 정의되고 한국은 북한의 핵 정치에 끌려다닐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 판문점 회담의 결과가 그동안 북한이 선전해왔던 조선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한은 핵 보유, 우리 민족끼리 해결 원칙,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체제 구축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이 북한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사실입니다. 사실상 북핵 협상장에 나오는 김정은의 신원 보정을 대한민국 문정인 대통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비핵화로 이렇게 슬쩍 바꿔치기 함으로써 문제의 본질, 그러니까 북핵 폐기는 애국 변질되어지고 북미 협상 이후에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로 이렇게 그림이 정리되어지면 이건 대한민국은 또 엄청난 북한의 한반도
또 사기극에 우리가 휘말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핵폐기의 진정한 국민적 바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갖춰주실 것을